다음 주에는 미국 PC와 엔비디아 실적이 같은 날 이어져 바로 다음 날에는 한국은행 결정과 잭슨홀이 시작되지. 미국 물가가 뜨거운데 엔비디아 전망까지 약하면 금리와 이익이 동시에 주식을 누를 수 있어. 반대로 물가가 식고 AI 수요가 강하면 기술주와 한국 반도체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지. 그 사이 한국은행은 국내 금리와 원화의 방향을 정해야 해. 마지막에는 세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 메시지가 나와. 같은 좋은 실적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밀릴 수 있어. 약한 물가도 기업 전망이 꺾이면 호재가 되기 어렵지.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금리와 AI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반응할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장 해석이 바뀌는지 알려줄게. 첫째는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나오는 미국 PC야.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물가보다 근원 PC가 더 중요해. 직전 발표에서 전체 PC는 1년 전보다 3.7% 올랐어.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는 3.3% 상승했지. 전체 물가는 유가가 내려가면 비교적 빠르게 낮아질 수 있어.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근원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추가 인상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어. 그 경우 국채금리와 달러가 오를 압력이 생겨. 미래 이익 비중이 큰 기술주는 주가 배수가 낮아질 수 있지. 반대로 근원 PC가 예상보다 낮으면 계산이 달라져.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약해질 수 있어. 장기금리가 안정되면 AI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 같은 시각에는 미국 2분기 GDP 수정치도 나와. 성장률이 얼마나 바뀌는지보다 물가와의 조합을 봐야 해. 성장은 강한데 물가도 높다면 연준은 더 불편해져. 경기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는 해석이 붙기 때문이야.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도 낮아지면 긴축 부담은 줄 수 있어. 다만 그때는 금리보다 경기 둔화가 주가를 누를 수도 있지. PC 발표에서 하나 더 볼 숫자는 소비와 소득이야. 물가가 내려가도 소비가 급격히 식으면 좋은 조합은 아니야. 반대로 소비가 버티고 물가만 낮아지면 시장은 안심할 수 있어.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야. 이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몇 시간 뒤 바로 드러나. 금리가 정해진 뒤 AI가 그 비용을 감당할지 확인하게 되거든. 둘째는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야. 이번에는 매출보다 다음 분기 전망이 더 중요해. 직전 분기 엔비디아 매출은 816억 달러였어. 회사가 제시한 이번 분기 기준선은 910억 달러야. 하지만 910억 달러를 넘겼는지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야. 주가는 다음 분기 성장 속도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이야. 가장 먼저 볼 건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지야. 빅테크가 높은 금리에도 AI 투자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줘. 다음으로 봐야 할 건 매출 총이익률이야. 회사가 제시한 기준은 약 75% 수준이었어. 매출이 늘어도 매출 총이익률이 빠르게 낮아지면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이 함께 버티면 수요와 가격 결정력이 동시에 유지된다는 의미가 돼. 차세대 베라 루빈추라 일정도 중요한 확인점이야. 현재 주문이 다음 세대 제품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거든. 기업들이 다음 제품까지 미리 주문하고 있다면 AI 투자 주기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반대로 제품 전환이 늦고 고객의 투자 계획이 줄어들면 현재 실적이 좋아도 다음 분기 전망은 약해질 수 있어. 중국 매출도 별도로 봐야 해. 회사의 기준선에는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어. 중국 판매가 다시 열리면 추가 매출 기회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기대했던 매출은 뒤로 밀리지. 여기서 PC와 엔비디아의 결과가 정면으로 만나는 거야. 같은 실적도 금리 환경에 따라 주가 반응이 달라져. 물가가 낮고 엔비디아 전망이 강하면 가장 편한 조합이야. 금리 부담은 낮아지고 AI 이익 기대는 높아지기 때문이지. 물가가 높고 엔비디아 전망까지 약하면 가장 부담스러워. 미래 이익을 깎는 금리는 오르는데 전망은 낮아지는 조합이야. 두 신호가 엇갈리면 초기 반응만 보면 안 돼. 국채금리와 엔비디아 종가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봐야 해. 엔비디아 실적은 한국 반도체에도 바로 연결돼. AI 가속기에는 HBM과 서버용 메모리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야. 데이터 센터 전망이 강하면 메모리 수요 기대도 유지될 수 있어. 다만 제품별 공급 계약과 탑재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 미국에서 나온 물가와 AI 신호를 확인한 뒤 한국은행은 같은 날 국내 금리를 결정하게 돼. 셋째는 목요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야. 현재 기준금리는 2.75%야. 한국은행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 위원 7명이 모두 인상에 찬성했지. 당시에는 성장세와 물가, 금융안정 위험이 함께 언급됐어.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숫자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야. 금리를 유지해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남길 수 있어. 그 경우 시장은 동결을 느슨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앞으로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하면 이번 결정이 긴축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국내 전체 물가 상승률은 7월에 2.8%로 낮아졌어. 하지만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충분히 꺾였는지는 더 봐야 해. 유가가 낮아져 전체 물가가 내려갔더라도 서비스 물가와 임금이 높으면 인상 필요성은 남을 수 있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도 함께 보게 돼. 금리를 올리면 대출 부담은 커지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은 낮출 수 있어. 대출이 빠르게 늘고 부동산 가격이 강하다면 물가가 조금 낮아져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지. 반대로 내수와 고용이 빠르게 약해지면 연속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주는 부담도 커져. 한국은행 결정은 원화와 주식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어. 금리 인상 신호는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줄 수 있지. 하지만 대출금리와 신용융자 비용이 오르면 내수주와 높은 주가 배수를 가진 종목에는 부담이 생겨. 미국 금리가 함께 오르면 한국은행의 선택은 더 어려워져. 금리를 유지하면 한미 금리 차와 원화 약세가 부각될 수 있어. 반대로 미국 물가가 낮게 나오면 숨통이 트여.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와 가계 부담을 더 볼 여지가 생기지. 그래서 목요일 한국 시장은 금리 결정 하나만 보면 안 돼.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해. 같은 날 시작되는 잭슨홀은 이 계산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 넷째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잭슨홀이야. 시장 관심은 금요일로 예정된 워시 연준 의장 연설에 몰려 있어. 이번 연설은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나서는 첫 잭슨홀이야. 새 의장이 통화정책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시험대가 돼. 시장은 금리 방향을 미리 확정해주는 말보다 어떤 조건에서 행동할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을 거야. 물가가 목표로 돌아오지 않을 때 추가 인상을 택할지, 성장 둔화를 더 오래 지켜볼지가 핵심 질문이야. 워시가 물가 위험을 강하게 강조하면 국채금리와 달러는 다시 오를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금과 성장주에는 동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금은 달러에 눌리고 기술주는 높은 금리에 눌리기 때문이야. 반대로 구체적인 추가 인상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음 고용과 물가 자료로 시선을 옮기게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잭슨홀이 PCE 뒤에 열린다는 점이야. 워시 의장은 새 물가 자료를 확인한 상태에서 연설해. PCE가 높고 연설까지 강하면 같은 방향의 신호가 겹쳐. 연말 금리 경로가 위로 다시 계산될 수 있지. PCE가 낮은데 연설은 강하면 시장이 갈릴 수 있어. 말보다 실제 물가 자료를 더 믿을지 확인하는 장면이 돼. 잭슨홀의 공식 주제는 금융혁신과 결제, 정책이야. 하지만 시장은 결국 금리와 유동성에 관한 힌트를 찾게 돼. 새 결제 기술과 디지털 금융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정책 전달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다만 연설 한 번으로 다음 회의 결과가 확정되진 않아. 그 뒤 나오는 고용과 물가 자료가 다시 판단을 바꿀 수 있어. 이 내 일정은 따로 떨어진 행사가 아니야. 수요일 물가가 돈의 가격을 먼저 정하게 돼. 몇 시간 뒤 엔비디아가 그 가격을 감당할 이익을 보여줘. 목요일 한국은행은 국내 금리와 원화의 균형을 선택하지. 금요일 잭슨홀은 미국 통화정책의 다음 기준을 제시하게 돼. 다음 주 가장 좋은 조합은 물가가 쉽고 AI 수요가 강한 경우야. 금리 부담과 기업이익 걱정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조합은 물가가 높고 AI 전망이 약한 경우야. 국채금리와 실적 전망이 같은 방향으로 주식을 누르게 돼. 신호가 엇갈리면 하루 등락보다 확인할 게 따로 있어. 미국 장기금리와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전망이 기준이야.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반도체 수급을 봐야 해. 미국 금리와 AI 주문이 함께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이야.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물가와 연준 발언이 강한데도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야. 그때는 경기 둔화나 국채 수급 같은 다른 힘이 통화정책 신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해. 엔비디아 전망이 약한데도 반도체가 강하게 버틴다면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 다음 제품 주기를 보고 있을 수 있어. 결국 다음 주 시장의 핵심은 발표가 많다는 게 아니야. 금리 부담과 AI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해. 물가가 금리의 높이를 정하고 엔비디아가 그 금리를 버틸 이익이 있는지 보여줘. 한국은행과 잭슨홀은 그 결과를 각국 정책으로 연결하게 돼. 그래서 다음 주는 금리와 AI가 정면으로 만나는 한 주야. 여러분은 다음 주에 미국 물가와 엔비디아 가운데 어느 쪽이 시장을 더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지 댓글로 남겨줘.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